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은 했습니다만 엇갈린 경제지표로 인해서 약간은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료들이 아직까지는 산재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 그 다음에 정말 반등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내렸다라는 인식에서 반등을 좀 예측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일단은 위안을 삼는 것 같은데, 미국 증시의 상황들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나스닥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 쪽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3배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상승을 하게 되면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레버리지 특성상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떠한 내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택트 3인방 지금 별로 좋지 않았었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인데, 자, 이 기업들이 이제 어닝 시즌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빛을 내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언택트 관련 기업들이 이번 어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 마감하고 나면 어닝 시즌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뭔가 빛을 발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일단은 모든 관심은 거기에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반등할 것이냐, 하락을 멈출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지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 보시면 사실 별거 없어요.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장 막판에도 살짝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하락 출발, 그 다음에 장 중반에 상승,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와서,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일단은 플러스 마감을 했다는 게 일단,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보통은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주가가 이제 그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던 과정에서 반등으로 들어갈 때 일단 하락을 멈춰야 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이 진행되는 그 흐름으로 가려면 일단은 멈춰놔야 돼요. 내려가다가 갑자기 반등 나간다,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속임수가 많고, 또 그렇게 반등이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유일하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하락에 대한 그 낙폭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양봉이 발생하는 그런 패턴들인데,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그러한 형태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윗꼬리가 달렸겠죠. 그렇지만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등은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하지 않나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일단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하락에 대한 것들만 막아주게 된다면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좀 달래는 거, 그게 먼저 우선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일단 미국의 경제지표가 좋게 나온 것도 있고 나쁘게 나온 것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썩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없는 반면에 일단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런 느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살짝 줬던 것 같아서 우리가 우려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재료들은 거의 다 소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주말장을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변동폭이 아래쪽으로 계속 확장이 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유지를 좀 해주려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재료를 먼저 좀 볼게요. 이 대선과 관련된 재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선의 결과가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별세한 그 대법관 있죠, 이분의 후임을 신속히 임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대법관의 어떤 그 임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법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공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라면 그 여러 가지 지금 우편 투표에 대한 부분도 불만이죠. 그 다음에 대법관이 없다는 것도 불만이죠.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핑계를 좀 내볼까 하면서 일단 사전에 그 복선을 많이 깔아놓는 거죠. 내가 그거 봐라 이래서 이랬다는 거 아니겠냐? 우편 그거 어떻게 믿느냐? 네, 대법관도 없는데 무슨 투표에 대한 결과 발표냐?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대선에 대한 어떤 불복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는 부분이겠죠. 이 선거 결과가 확정되는 것이 늦어지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적 불안정이 생기게 되면서 시장은 변동성을 좀 크게 키우는 경향도 좀 있게 되거든요. 자, 하지만 이제 여기다 대고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대선의 승자는 1월에 순조롭게 취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상원 역시도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지지한다. 이렇게 만장일치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트럼프가 뭐 여기저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깔아놓고 좀 불안한 내색을 내세우고는 내비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시장은 뭐 그렇게 그런 것들에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그 코로나 확산세 다시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각지에서 통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지금 이거는 뭐 재확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제만 잘하면 괜찮은데요. 문제는 이제 이제 북반구, 우리를 포함한 이 북반구 쪽에 이제 겨울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겨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유행할 가능성이 높다. 네, 독감과 함께 유행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요것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계속 있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요거는 이미 뭐 조금 묵힌 재료죠. 그래서 특별히 중요하진 않겠습니다만 백신이 빨리 개발이 돼서 이런 것들을 좀 잠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걱정할 만한 부분, 네, 아직 뭐 걱정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초반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감염력은 커진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독성은 약해진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네,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통제만 잘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00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7만 명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도 2만 명이나 많았어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회복이 정체가 되고 있다. 고용지표 안 좋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뭐 신규 부양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나타나야지만이 뭔가 좀 그래도 소비 좀 늘어나고 뭔가 좀 달라질 텐데 지금 보시면 신규 부양책이 나오지 않아서 소비가 늘어나지 못하는 위축되는 상황인데 고용지표까지도 안 좋게 나왔어요. 즉 일자리도 없는데 지원금도 없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들 좀 많이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2조 4천억 달러를 해가지고 네, 경기 부양책으로 뭐 안건 내놓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또 공화당이 네 협의를 안 해주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너무 이제 정점으로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빨리 이런 것들 좀 지원해서 지금 당장 자기들은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거지만 실업자들 같은 경우는 당장 하루하루가 급할 텐데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정치인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욕은 할 수 없고요. 네, 아무튼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2주 연속, 일주일 연속 그 실업 수당을 청구한 사람의 숫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16만 명 줄어들어서 일단은 연속적인 어떤 일자리 감소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해소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냥 이런 정도고요. 기술주들도 0.06인가요? 뭐 아주 약하게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하락을 멈춘 것에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지금 없어요. 네, 없지만 하락을 더 이끌어갈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제는. 즉 하락에 대한 재료들이 나와 있었지만 그것들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밀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저점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여기서 뭐 돌발적으로 나올 만한 악재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에 대한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씩 진정이 되면서 반등을 모색해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나스닥이 상승하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나스닥 쪽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지금 다우지수가 아니죠. 코스닥, 코스피 뭐 이런 쪽인데 레버리지 쪽에 순매수가 쏠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쪽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뻥튀기거든요. 그러니까 1% 올라갈 때 2% 상승하는 거, 2배씩 수익 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좀 빨리 벌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좀 생기는 거기도 하고요. 급락 때 나타나는 급반등이 굉장히 좀 맛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먹자 이런 얘기들 좀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이제 종목 간의 어떤 포지션은 종목을 잘 찝어야지 되지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쉽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저점 잡아서 올라간다. 여기다 레버리지 걸게 되면 수익이 시장 상승 곱하기 2가 되니까 그냥 어설픈 종목 찍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시장의 방향성은 사실 이렇게 예측해서 매매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먼저 사놓는다는 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볼게요. 어쨌든 나스닥 쪽에 일단 투자를 좀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나스닥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프로시어즈 울트라 프로 QQQ 이것을 838억 원 순매수를 했다인데 이 상품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나스닥 100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3배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나스닥 상승 쪽에 아주 그냥 베팅을 크게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포커 같은 거 칠 때도 그냥 올인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물론 올인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1000 받고 1000 더, 레이스, 뭐 이런 거. 그죠? 네. 포커 치시는 분들은 아시죠? 레이스를 때리게 되면, 네. 너 들어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좀, 실어가지고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할 땐 좋지만 하락할 때도 이 낙폭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락할 때 레버리지에 투자하면은 거의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1000원짜리가요. 10%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9,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9,000원 10% 올라간다 해도 9,900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레버리지를 걸어두면 낙폭이 큰 상태에서 반등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식이 반토막 났지만 올라갈 때는 100% 올라가야 되는 거와 똑같은 이치거든요. 올라갈 때는 좋은데요. 내려갈 때 레버리지를 잘못 갖고 있다가 손실이 나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변동성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시장의 큰 어떤 추세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일단 유리한 거고요. 레버리지를 그냥 바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단기적 투자로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주의 폭락이 이번에 그냥 뭐 단기적인 하락인지 아니면은 본격적인 거품의 붕괴인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뭐 거품이 뭐 어느 정도 걷어진 것인지 그죠? 거품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걷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뭐 반등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더 많이 내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런 모험적인 투자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동안 이제 동학개미 투자자들이 급락 시점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제법 내 시장에 대해서 영향력을 키운 것도 이렇게 그 나스닥 쪽에 큰 베팅을 하는데 아마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항상 네 말씀드리지만 단타는 99승 1패 깡통 아시죠? 네 100번 싸워서 99번을 99번을 이겼는데 마지막 한 번에 패배를 하게 되면 깡통이 나는 것이 예, 단타 또 몰빵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중 철저히 지키시고요. 항상 신중하게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서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은 네 뭐라고요? 모욕의 달인.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투자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언택트의 3인방이 귀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닝 시즌이 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좀 보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언택트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고점 대비 많이 빠졌었고 사실은 지금도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NC소프트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이런 종목들은 네, 추세가 일단 좀 이탈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반등이 나가도 좀 이상할 정도로 일단 추세가 조금 내려앉은 상태에서 하방 전환이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일단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압박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덩어리가 좀 큰 쪽에서 매도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스럽다라고만 보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주가 조정이 본격적이냐 아니면은 다시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반등은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인 부분에서 꺾여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서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반등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번에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주가가 그동안 올라온 거란 이야기죠. 즉 다시 말하면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식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다. 네, 이미 주식에 반영이 되어 있는 어닝 시즌의 기대감은 특별한 것을 선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시장의 주가는요, 이미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뭐, 앞서서 이제 어닝 시즌에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 또는 뭐 나쁠 것이다, 뭐 어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서 대응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그 언택트 매수한 이유가 뭐예요? 뭐 지금 현재 뭐 정책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고, 뭐 분위기도 좋아진대. 이게 대세래? 그래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어닝 시즌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대. 네, 와 새롭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추세적인 부분만 먼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많이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택트 관련한 종목군들, 뭐 아니면 뭐 언택트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종목군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추세가 일단은 이탈이 되어 있다거나 외면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조금은 네,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뭐 재료나 이런 부분들 또 사람들의 심리가 먼저 작용하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꼭 고려해서 투자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반등이 굉장히 약하죠. 약한 반등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표도 조금 엇갈렸고 재료들도 뭐 그냥 그저 그랬어요. 하지만 이 반등에 대한 의미가 뭘 의미하냐면 주가가 더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죠. 즉 추가 하락을 방어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은 일단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이 더 이상의 악재로서의 영향력을 이제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한다. 왜? 주가 이미 반영시켜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시장이 약간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스닥에 베팅을 했다. 상승 쪽 베팅을 했는데, 일단 뭐 상승 쪽 베팅을 한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상승할 경우에 3배 정도 들어가는 레버리지 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거나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을 때는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신중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택트 3인방에 대한 부분들,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미 추세가 좀 약해진 상황인데다가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이미 알고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꼭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이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준비하고 있을 때만 찾아온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행운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공연불에 불과할 뿐이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나는 주식으로 돈 많이 벌 거야. 네. 공부 하나도 안 하고요. 네. 주식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하고 뭐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주식으로 돈 많이 벌 거야. 또는 나는 정말 잘 될 거야. 그럼 뭘 어떻게 해서 잘 될 건데? 라는 생각들인 거죠. 네,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준비가 되는 거고요. 준비가 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아서, 그 행운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내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주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뭐 어려운 장, 그냥 장 어려우니까 나 안 해버릴래. 그거 주식장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정도를 지켜서 투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성공을 하는 길, 네, 절대 놓치지 말고요. 네, 놓지 말고요. 꽉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야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오늘은 아침에 방송이 있습니다. 9시부터 라이브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방송 때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